안녕하세요. 저는 여성학자이고 토종문화 살리기 활동을 하는 가배울의 상임이사 김정희입니다. 가배울은 만년된 어머니 토종농사 문화를 현대적으로 전승하기 위해 토종식당, 네이버 스토어, 농축문화 답사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후 붕괴 시대에 5%에서 15%밖에 안 남은 토종이 기후 재앙의 출발을 넘어서 수천 세계를 살아갈 딸과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생명줄, 마고성의 말로는 땅에서 나오는 젖, 지유라고 생각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 중의 하나로 올해 가배울은 토착, 토종문화 중강좌를 월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종문화라 함은 씨앗과 농사, 음식, 문화예술, 습속 등을 말합니다. 오래된 미래의 토종문화를 이해하는 강좌는 자연히 토착 문화에 대한 탐구, 그 세계관에 대한 탐구로 이어집니다. 7월부터 산림 여성주의 정신, 세계관에 대한 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신동에 있는 서울여성역사공간 여담지에서 10월 15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서영산 화가님의 마고 이야기 전시회가 열리는데, 이 전시회 카탈로그에 여성학자가 읽는 마고 신화 부분을 제가 맡아 쓰게 되었습니다. 4강 8월 강의에서 산림 여성주의 세계관의 첫 번째 특징으로 불의의 마음, 즉 둘이 아닌 마음을 강의했었는데, 마고 신화를 다시 읽어보니 바로 우주와 지구의 창조를 이 불의의 마음과 연관해 말하고 있는 신화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8일 강의를 이 주제로 하였습니다. 1시간 정도 되는 강의는 따로 곧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강의를 바탕으로 쓴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마고 이야기를 진득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금과 옥조 같은 기회입니다. 전시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낭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본래 원고에는 없던 가배울의 토종살리기 활동이 왜 마고 신화까지 보게 되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들어가는 말입니다. 신화 읽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마고 신화가 실린 부도지의 진리논정을 소개하며 마고 신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신화는 부도지가 전하는 마고 신화입니다. 부도지라는 말은 하늘의 뜻을 받드는 도움에 관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부도지는 징식록이라는 책의 15지 가운데 제1지로 신라의 박대상이 적어도 419년 이전에 기록하였고 경혜박씨 종가에서 필사하여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으며 조선 세조 이전까지는 책의 내용이 상당히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조의 반기를 들었다가 박씨 집안은 풍지박살되었고 그 와중에 이 책은 김시습에게 전해졌다가 우여곡절을 겪으며 해방전 박금씨 대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박금씨는 이 책을 해방 후 월남할 때 두고 내려왔습니다. 이에 한을 품은 박금씨가 1954년 울산의 피난소에서 과거의 징식록을 번역하고 연구하던 때의 기억을 되살려 거의 원문에 가깝게 되살려내었습니다. 그래서 부도지는 사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학계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설화를 역사에 직대입하여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처음 출현하였다는 정설에 비추어 부도지의 설화가 역사적인 자료로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에 의존하는 것은 무조건 사료적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구술사 연구도 구술자의 기억은 주관적이고 이는 구술이 거짓된 기억의 왜곡을 거쳤기 때문에 사학 연구가 택해서는 안 되는 방법론이라는 비판을 주류 사학자들로부터 받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폴 텔리라는 학자는 기록 문서도 출처를 알 수 없는 구술 자료가
통제되지 않고 전승된 것에 불과한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 모든 자료들은 표준 역사 연구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으면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고 말합니다. 기록 문서라는 것들도 대개 문서가 전해주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리고 종종 그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의해 쓰여지기 때문에 기록 문서와 구술받은 문서 간의 절대적인 차이는 허구라는 것입니다. 폴텔리의 이러한 사료관에 입각할 때 현재 존재하는 부도지의 마고신화는 신라 시대부터 문서 기록으로 전승되어 온 부도지에 대한 유사한 기록이라는 신뢰를 전제로 적어도 가장 오래된 민족 신화로서의 가치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도지의 마고 신화의 역사성은 모든 신화가 그렇듯이 문자 그대로의 실증적 역사성이 아니라 한 민족이 형성될 당시에 집단 정체성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시대를 뛰어넘는 모종의 집단 무의식을 보여주는 원형이라는 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단 무의식은 환단고기와 더불어 한 민족의 정신세계를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환단고기에 대한 위서 논의는 이 정신세계에 대한 이해 없이 펼쳐지고 있음을 이기동 교수님은 지적하면서 이 정신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면 위서론을 벗어나서 환단고기를 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는 고대 동북아시아의 정신세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튜브에 환단고기는 위서가 아닙니다를 참고하세요. 저 역시 부도지를 10여 년 전에 읽었을 때 그 웅원하고 대각한 경지의 정신세계에 압도되어 이는 개인이 창작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님을 확신하며 해석하지는 못한 채 대모신 신화로 소개하는 데 그쳤습니다. 다만 대각의 언어 살림이 마고 대모신 시대에 발화되었을 것을 직감한 것만으로도 경이로웠고 만족했습니다. 살림은 일상적으로 아이를 기르고 성인들의 하루하루 활동력을 재생시켜주는 일에 국한되지 않고 나라 살림, 지구 살림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데서 보여주듯이 인류가 지배와 종속, 주인과 노예, 이것의 은유이면서 현실 질서로서의 남과 여, 문명과 자연과 같은 위계적인 이분법적 질서, 가부장제를 몰랐을 시대에 인간의 투명한 우주적 혼연일체의 한 기백, 한 어머니의 기백, 깨달음, 어를 증거합니다. 이러한 대각의 경지의 살림이란 말의 응원함은 부도지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 다시 보니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어 나눌 수 있고 이에 깊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나눔의 인연을 만들어준 여담제와 이혜경 관장님, 서용선 화가님, 신지영 전시 감독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마고 신화의 정신세계 읽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마고 신화는 우주와 지구의 창조와 지구상에서의 인간 출현에 대한 우리 고대 선조들의 상상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상상력은 어떤 점에서 대각 수준의 높은 정신적 경지를 보여줍니다. 즉 마고 신화를 만든 후기 구석기나 신석기 초기에 우리 선조들의 정신세계는 미개한 원시인이 아니라 자제율에 따라 살았다고 하는 마고성 사람들의 경지로 현대인들이 복분해야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 경지를 보여줍니다. 김시습도 부도지의 이러한 경지를 간파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통칭 그윽한 의미가 선도와 불법과 비슷하나 같지 아니하다. 당시 신라에는 잠시도 선, 유, 불이 침투해 오지 않았으니 이는 고사에 근거한 것이 분명하다. 이 책은 광명의 시대부터 있었다고 하였으니 그 시대는 과연 어느 시절인가? 이하에서는 이러한 마고신화의 범상치 않은 정신세계를 일별해 보고자 합니다. 마고신화는 동이족 혹은 동북아시아인들의
신들이 공유한 인류 보편의 대모신 신화로 이해됩니다. 인류 고대의 신화들을 살펴보면 창조 과정에 남신이 등장하는 것은 기원전 3, 4천 년 전경부터입니다. 그 이전의 신화에는 지구와 별, 인간과 자연, 생과 사 모든 것이 대모신에게 구현되어 있고, 대모신은 새 생명 창조를 시작하는 바다, 물, 알의 신비, 자연 속의 원시적 힘으로 우주와 자연 인간을 창조합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의 원시 바다인 여신 너는 태양신 아툼을 낳고 아툼이 이 우주의 나머지 것들을 창조합니다. 바벨론의 여신 티마는 그녀의 배우자와 남신 여신을 출산하고 그리스의 여신 가이아는 처녀 출산으로 하늘인 우라노스와 인간을 창조합니다. 이런 신화사에 따르면 마고 신화는 대모신 시대의 전형적인 여신 창조 신화의 모습과 동시에 가부장제 성립 이전 대모신의 조력자로서의 남신이 등장하는 단계의 신화를 보여줍니다. 선사시대 여신 연구들을 검토한 러너에 의하면 1단계 여신 신화에서 여신은 창조주 대모신으로 하늘과 땅, 우주를 창조하고 동정생식으로 낳은 자녀들을 두는 최고의 신입니다. 2단계 여신 신화에서는 남신이 처음에는 대모신의 아들 또는 남자 형제로 나타나다가 점차 배우자 남신으로도 나타납니다. 남신들은 대모신의 조력자이고 여전히 권능은 대모신에게 있습니다. 3단계 신화에서는 신이며 왕인 배우자가 여신과 대등한 권능을 갖습니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여신은 격퇴되며 남신, 왕이 혼자 지배하는 신화가 나옵니다. 제우스가 대모신 메티스를 잡아먹고 최고신으로 군림한 그리스 로마 신화와 하나님 아버지 가드파더가 유일신 가드파더에 대한 유일신 신앙이 성립되는 구약의 창세 신화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고의 계보는 2대 궁희와 소희에서 3대에는 궁희와 소희가 낳은 네 천인과 네 천녀로 이어집니다. 3대에서 궁희와 소희가 낳은 아들 4명의 천인은 황궁씨, 청궁씨, 백소씨, 흑소씨로 이름이 나옵니다. 4명의 딸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신화시대에 남성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마고가 두 딸에게 오음 7조의 음절을 맡아보게 하였고 다시 이 두 딸의 내 아들과 내 딸이 본음을 나누어 관장하니 여기서 아들 신인들은 여전히 대모신을 보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러너의 여신신화 단계 분류에 따르면 두 번째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고신화에서 주목할 점은 한반도 역사에서 어느 시기에도 절대 권력자 남신이 신앙 세계에서 지배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마고신화에서 태초의 율료로 창조되는 우주 부분을 보겠습니다. 짐세 이전에 율료가 몇 번 부활하여 별들이 출현하였다. 짐세가 몇 번 종말을 맞이할 때 마고가 궁희와 소희를 낳아 두 딸에게 오음 7조의 음절을 맡아보게 하였다. 부도지 2장. 짐세는 같은 부도지 2장에서 팔려의 의미 원시지구인 실달성과 허달성, 마고대성과 마고를 생기게 한 우주의 어떤 시기로 언급됩니다. 별들이 출현한 건 이 짐세 이전입니다. 태양도 별이므로 짐세 이전에 출현했습니다. 우주가 우주 대폭발의 소리, 빅뱅과 함께 형성되었다는 것은 현대 우주론의 표준 모델입니다. 마고 신화에서는 이 빅뱅을 율려라는 소리 또는 음악으로 표현합니다. 오늘날 국악에서 율려는 양률인 음률과 음려인 육려를 일컫습니다. 한마디로 율려는 음양의 기운을 담은 소리이고 마고 신화는 이 음양의 소리가 우주를 창조했다고 말하네요. 선천시대의 마고대성은 실달성 위에 허달성과 나란히 있었다. 처음에는 햇볕만이 따뜻하게 내려쬐을 뿐 눈에 보이는 물체라고는 없었다.
오직 반려의 음만이 하늘에서 들려왔고 실달성과 허달성, 마고대성이 모두 이 음에서 나왔다. 이것이 짐새다. 부도지 2장. 원시지구인 실달성과 허달성, 마고대성과 마고는 판려의 음에서 나왔는데 이때 이미 몇 번의 율려의 부활 속에서 태양은 있었습니다. 현재 음이 소리인 려는 대려, 협종, 중려, 임종, 남녀, 응종의 6려만 사용되는데 짐새에는 8려의 음이 울렸다니 우리는 2개의 려 소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걸까요? 짐새가 몇 번 종말을 맞이할 때 마고가 궁이와 소희를 낳아 두 딸에게 5음 7조의 음절을 맡아보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전통 음악에서 궁상각지우 이 5가지 소리를 핵심을 이루는 5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7조는 조선 전기 향악에 사용된 7가지 악곡의 음조입니다. 향악은 일명 소각이라고도 합니다. 삼국시대에 당악이 유입된 뒤 외래의 당악과 토착음악인 향악을 구분하기 위하여 이름 지어졌습니다. 마고신화에서의 5음 7조의 7조는 한민족 고유의 향악에 사용된 음조로 봐야 할 것이고 이는 마고신화 시대부터 내려오는 소리입니다. 마고는 선천을 남자로 후천을 여자로 해서 낳은 두 딸 궁이와 소희에게 5음 7조의 관리를 맡겼다고 신화는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에서 지유가 처음으로 나오니 궁이와 소희 역시 선천과 후천의 정을 받아 결혼하지 아니하고 각각 내 천인과 내 처녀를 낳아 지유를 먹여 그들을 길렀다. 그리고 내 처녀에게는 여, 내 천인에게는 유를 맡아보게 하였다. 성중의 사방에 4명의 천인이 있어 관을 쌓아놓고 음을 만드니 첫째는 황궁시요, 둘째는 백소시요, 셋째는 천궁시요, 넷째는 흑소시였다. 두 궁시의 어머니는 궁이시요, 두 소시의 어머니는 소이시였다. 부도지 2장. 궁희와 소희가 낳은 네 천인 아들은 마고성의 사방에 관, 즉 피리를 쌓아놓고 음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는 유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신화에서 이름이 나오지 않는 궁희와 소희의 네 딸인 네 천녀는 열을 관리합니다. 마고와 마고대성이 나오기 전에 율려는 별을 출현시켰습니다. 네 천인과 네 천녀가 다스리는 율려는 이 신인들조차 없었던 우주 창조의 태초 율려와는 구분되는 마고성을 관리하는 율려입니다. 네 천인이 양의 소리 유를 맡고 네 천녀가 음의 소리 유를 맡았다는 데서 우리 선조들은 음양을 상보적이고 조화를 이루어야 세상이 평안하다는 인식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음양을 역동적이고 대등한 상보적인 우주 기운으로 보는 노자의 음양론이 마고설화에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부도지의 다음 장에서는 마고가 원시지구인 실달대성을 끌어당겨 생명이 움트는 지구로 만들고 내 천인 내 천녀는 원시윤려를 본받아 마고성의 윤려를 다스리며 지구상의 만물을 출현시킨다고 말합니다. 온 생명이 살아가는 지구 생태계를 만드는 마고, 생명의 본음을 관리하는 천인과 천녀 부분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후천의 운이 열렸다. 윤려가 다시 부활하여 곧 향상을 이루니 성과 음이 섞인 것이었다. 마고가 실달대성을 끌어당겨 천수의 지역에 떨어뜨리니 실달대성의 기운이 상승하여 수운의 위를 덮고 실달의 몸체가 평평하게 열려 물 가운데 땅이 생겼다. 땅과 바다가 나란히 늘어서고 산천이 넓게 뻗었다. 이에 천수의 지역이 변하여 육지가 되고 또 여러 차례 변하여 수역과 지게가 다 함께 상하를 받고 돌므로 비로소 역수가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기, 화, 수, 토가 서로 섞여
빛이 낮과 밤 그리고 사계절을 구분하고 풀과 짐승을 살지게 길러내니 모든 땅에 일이 많아졌다. 부도지 3장. 마고가 실달대성을 끌어당겨 천수에 떨어뜨리니 실달대성은 음양기운에 더해 기, 화, 수, 토, 사행이 서로 섞여 낮과 밤, 사계절, 풀과 짐승이 사는 지구가 됩니다. 천수는 고대인들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를 표현한 것은 아닐지 추측해 봅니다. 은하와 천수 모두 흐르는 강의 이미지를 표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고는 지구를 창조했다기보다는 율려로 출현한 원시지구 실달대성이 현재와 같은 무생명들이 번성할 수 있는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자의적인 상상이 아니라 깊은 명상에서 지구 생성을 관하면서 나온 상상력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고 신화가 우주와 지구의 형성을 관하는 명상의 기록이라는 것은 후천시대에 율려가 다시 부활하여 성과 음이 섞인 향상을 이루었다는 문구에서도 확인됩니다. 향은 울릴 향, 진동할 향이고 상은 형상상입니다. 그러므로 향상은 울려서 나는 소리이되 진동으로 형상된 형상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진동으로 땅과 바다, 풀과 짐승의 다양한 형상, 만물이 생겨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현대 물리학, 천체 물리학의 논의에 수렴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모든 물질이 입자와 파동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다는 파동, 입자, 이중성을 말합니다. 물체의 진동에 의해 발생하고 매질의 진동으로 인해 전달되는 파동은 곧 소리입니다. 촉근 이론에서도 우주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양성자, 중성자, 전자 같은 소립자나 쿼크 등 구의 형태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작으면서도 끊임없이 진동하는 아주 가느다란 끈으로 봅니다. 양자역학과 촉근 이론에서 진동 또는 이로 인한 파동은 물질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제시됩니다. 진동이 물질의 형태를 만든다는 보다 분명한 인식은 천체 물리학자 에리 얀치와 물리학자면서 화학자인 일리아 프리고진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얀치는 우리 몸의 세포는 약 1분을 기점으로 하는 주기 리듬을 따라 대사계가 진동하고 세포 이하의 수준에서는 효소 합성 리듬으로 인해 후성적 진동이 일어나고 이 진동과 동시에 형태가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프리고진은 대부분의 개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공명이 삼라만상 모든 현상에 내재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같이 진동 공명은 모든 물질의 형태를 형성하며 삼라만상에 내재해 있다는 것이 현대 물리학, 천체 물리학의 인식입니다. 마고 신화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향상이라는 말과 육률로 표현되는 소리를 관리하는 것이 마고성을 관리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고 신화는 네 천인과 천녀가 율료, 본음을 나누어 관장함으로써 곧 토, 수, 기, 화의 사행도 관장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행은 불교에서 만물을 이루는 근본적인 네 원소라 칭하는 지, 수, 화, 풍, 사대와 일치합니다. 이 사행의 작용으로 지구의 기후는 따뜻해지고 땅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었는데 이는 위에서 음상이 비춰주고 밑에는 향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곧 공명의 작용으로 지구 생태계가 형성되었음을 말합니다. 네 천인이 만물의 본음을 나누어 관장하니 토를 맡은 자는 황이 되고 수를 맡은 자는 정이 되어 각각 궁을 만들어 직책을 수호하였으며 기를 맡은 자는 백이 되고 화를 맡은 자는 흙이 되어 각각 소를 만들어 직책을 지키니 이로 인하여 성씨가 되었다. 이로부터 기와 화가 서로 멀어 하늘에는 찬 기운이 없고
수와 토가 감응하여 땅에는 어긋남이 없었으니 이는 음상이 위에 있어 언제나 비춰주고 향상이 아래에 있어 듣기를 고르게 해주는 까닭이었다. 부도지 3장. 예, 이제 향상을 바르게 밝혀서 지구 만물을 유지시켜주는 인간의 출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도지 3장에서는 온 생명이 살아 숨쉬는 지구 생태계의 조건을 만드는 마고와 이렇게 만들어진 지구 생태계의 생명들을 윤려 본음으로 관리하는 네 천인과 네 천녀가 소개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4장에서는 네 천인과 네 천녀의 본음, 윤려 관리만으로는 만물이 잠깐 사이에 태어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고 말합니다. 내 본음을 맡아서 다스리는 자가 비록 8사람이었으나 향상을 바르게 밝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만물이 잠깐 사이에 태어났다가 잠깐 사이에 없어지며 조절이 되지 않았다. 마고가 곧 내 천인과 내 천녀에게 명하여 겨드랑이를 열어 출산하였다. 이에 내 천인이 내 천녀와 결혼하여 각각 3남 3녀를 낳았다. 이들이 지상에 처음으로 나타난 인간의 시절이다. 부도지 4장. 내 천인과 내 천녀의 본능 관리만으로는 만물 생명의 지속적 유지가 어렵자 마고가 내 천인과 내 천녀에게 명해 서로 결혼하여 겨드랑이를 열어 출산하게 합니다. 각 쌍이 3남 3녀를 낳았으니 내 천인과 내 천녀가 낳은 최초의 인간은 24명 12쌍입니다. 그 남녀가 서로 결혼하여 몇 대를 거치는 사이에 족속이 불어나 각각 3,000사람이 되었다. 이로부터 12사람의 시조는 각각 성문을 지키고 그 나머지 자손은 향상을 나누어 관리하며 하늘과 땅의 이치를 바르게 밝히니 비로소 역수가 조절되었다. 성 안의 모든 사람은 품성이 순정하여 능히 조화를 알고 지유를 마심으로 혈기가 밝았다. 귀에는 오금이 있어 천음을 모두 듣고 길을 갈 때는 능히 뛰고 걸을 수 있으므로 오고 감이 자유로웠다. 임무를 마치자 금은 변하여 먼지가 되었으나 그 봄바탕을 보존하여 영혼의 의식이 일어남에 따라 소리를 내지 않고도 능히 말하고 때에 따라 백체가 움직여 형상을 감추고도 능히 행동하여 땅 기운 중에 퍼져 살면서 그 수명이 한이 없었다. 부도지 4장. 이어지는 신화는 24명 12쌍의 최초 인간이 몇 대를 거치며 늘어가 각 족속이 3,000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36,000명이 되네요. 이들이 성을 지키고 향상을 나누어 관리하여 하늘과 땅의 이치를 바르게 밝히니 비로소 역수, 즉 천체의 운행과 기후변화가 철을 따라서 돌아가는 차례가 조절되고 마고성의 낙원 시대가 유지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부도지 4장에서는 인간의 지구 생태계에서의 소임을 성을 지키고 향상을 나누어 관리하여 하늘과 땅의 이치를 바르게 밝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1장에서 성중의 사방에 네 천인이 관을 쌓아놓고 음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을 지키고 향상을 나누어 관리한다는 것은 곧 윤려의 공명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그 공명으로 지구상의 만물의 생사가 균형 있게 유지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1장에서는 천부를 받들어 선천을 계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천부를 받든다는 것의 의미를 알기 위해 천부경의 끝 구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심은 본 태양 악명이니 인중천지하여 일이니 일종이되 무종일이라. 본심은 태양의 밝음을 본받으니 사람은 하늘과 땅 가운데 있고 하나이니 하나로 마치되 하나에서 마침이 없나니라로 해석됩니다. 부도지에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사람의 직책을 윤려의 공명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하늘과 땅의 이치를 바르게 밝히는 것으로 설명하고
그 결과 역수가 조절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역수가 조절된다는 것은 천체의 운행과 기후변화가 철을 따라서 돌아가는 차례가 조절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고가 만물 생육 번성의 조건을 만들어준 지구에서 하늘과 땅을 이어 하나가 되게 하는 인간의 활동으로 만물의 생육과 번성, 사라짐이 중단 없이 이어짐을 의미합니다. 마고대성 신화시대 혹은 우리 선조들이 고대 원시 공동체의 삶은 이 같은 천지인 합의를 깨달은 도인들의 삶이었다고 추정됩니다. 오늘날 녹색운동에서 지구는 온 생명을 번창하게 하고 조화롭게 유지시키는 가이아 여신으로 상징됩니다. 마고가 다름 아닌 이 가이아 여신이네요. 이같이 우주의 도를 깨친 마고상의 삶은 품성이 순정한 인간이 지유, 땅에서 나오는 젖을 먹으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더지 5장에서 8장은 마고성의 낙원 생활이 끝나고 인간이 타락하여 마고성 밖의 사방으로 흩어지는 신락원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고성 인구의 증가로 지소씨가 5번이나 셈에 가도 지유를 못 먹게 되자 배가 고파 포도를 따먹으며 그 독으로 도를 잃고 오미의 맛을 알게 됩니다. 즉 분별망상을 하게 됩니다. 열매를 먹은 사람들은 이가 나고 피와 살이 탁해지고 심기가 혹독해지고 만물을 생성하는 원기가 불순해져 짐승 같은 인간을 많이 낳게 됩니다. 죽으면 썩게 되고 생명의 수가 미혹하게 되고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기토, 수화, 사행의 운행도 조화를 잃게 됩니다. 이들이 부끄러워 마고성에서 나갑니다. 마고성을 나간 이들은 젖샘을 얻고자 마고성강 밑의 땅을 파헤치니 마고성의 젖샘까지 말라버리고 마고성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까지 풀과 가위를 앞다투어 먹게 되어 마고성의 맑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황군씨가 대표로 마고에게 사죄하고 천인들이 성 안의 사람들을 데리고 스스로 성을 떠나 성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황궁씨는 천부를 쉼표로 나누어주고 칡으로 식량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어 사방으로 나누어 살 것을 명령하고 네 천인은 권석을 이끌고 지구의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상의 신라권의 이야기는 에덴 설화와 같은 구조를 보여줍니다. 마고성을 나간 이들이 전한 이야기가 중동 지역에서 에덴 설화의 판본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피리 소리와 흡사했을 것 같은 우주 윤려로 우주의 별들이 생성되고 원시 지구를 손으로 가볍게 끌어당겨 지금의 지구 생태계가 만들어질 여건을 만들 만큼 우주적 거인인 마고. 이 마고가 지구의 인간이 우주 윤료와 하나 되는 공명을 내는 피리를 불며 지구의 마고성에 살 수 있게 해주었다는 이 우문하고 아름다운 창세설화를 상상하며 이야기로 만들어 전한 우리 조상들의 시작은 언제쯤일까요?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피리는 독일 홀레펠츠 동굴에서 발견된 3만 년 전의 피리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정교한 눈금을 새긴 4만 년 전의 돌 눈금자가 남한강 수양계 유적지에서 발굴되었습니다. 후기 구석기입니다. 피카소는 기원전 3만 5천 년 전에서 1만 1000년 전 사이의 알타미라 동굴 벽화를 보고는 우리 중 누구도 이렇게 그릴 수는 없다. 알타미라 이후 모든 것이 쇠퇴했다. 라고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그 누구도 그만큼 그려낼 수 없는 혼을 담은 그림을 그리고 피리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볼 줄 알고 눈금자를 사용할 만큼 추상적 사고 능력을 가졌던 후기 구석기인들은 미개인들이 아니지요. 맹수가 두려워 동굴 속에서 움츠려 살기만 하던 후기 구석기인들이 아니라 우주와 하나 되는 경지의 경험을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들려주며 살았던 건 아닐까요? 빙하기가 끝나 채집할 수 있는 풀들이 무성해진 신석기 직전의 그 어떤 시점에서의 인간들은 부도지가 들려주는 마고신화의 온전한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들으며 성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려인들은 고려를 마고의 나라라고 불렀답니다. 마고성을 떠난 이후 그 한파인 황공시의 후손들은 남자가 왕이 되어 통치하는 국가 역사 시대를 열었지만 그 나라들의 이상은 마고성으로의 회귀 또는 본성의 회복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과 다릅니다. 고조선의 건국이념은 본성의 회복에 닿아있는 홍익인간이었습니다. 고주몽은 다물을 연호로 국력 회복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다물은 복본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또한 박혁거세는 부도를 본받아 소부도를 건설했습니다. 이는 한민족 후예들의 귀향의 이상이 마고성으로의 복본이라는 것과 마고 신화가 한민족의 정체성의 원형임을 간접적으로 말해줍니다. 즉 조선에 들어와 마고의 후손이기를 스스로 저버린 가부장적 왕과 남성 유학자들이 등장 이전까지 마고와 마고 대성으로의 복본, 하늘과 땅을 잇는 참 사람으로의 본성 찾기는 통치 계급이나 민중이 공유한 우리의 정체성이었던 거지요. 복본을 개인과 공동체의 이상으로 삼았던 과거의 남성상은 마고의 지구 온 생명이 위협받고 있고 여성 혐오 문화가 극성하고 있는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조선시대의 동북공정을 주도하며 마침내 마고 지우기 혹은 마고를 요괴로 날조하기에 상당히 성공한 스스로 마고의 아들이기를 저버린 조선 가부장적 유학자들을 따르는 무리들의 미혹함은 다시 마고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서 들려질 때 사라질 겁니다. 우주의 윤려를 본받는 마고가 인도해준 지구 윤려의 공명을 인간이 다시 만들어낼 때 여성과 남성, 온 생명이 하나가 되는 마고 대성은 여기 있게 되지요. 이번 전시는 마고의 아들 서영선 화가님이 그 마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배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고 신화와 토종 살리기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마고 신화는 천지인 하빌의 삶을 사는 것이 본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 지구에서 온 생명이 생육 번성하며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민중들은 우리나라를 마고의 나라라고 부르며 이 삶을 따라 살고자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 지구상의 온 생명의 위기를 말합니다. 204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지 않으면 지구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붕괴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온 생명의 멸종을 과학적으로 확신하고 일론 머스크류의 초지구적 후자들은 조만간 죽음의 땅이 될 지구를 탈출하여 화성 등 다른 행성으로 이주할 계획을 갖고 그 준비에 엄청난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먹을거리에 국한해 이 지구 위기를 보면 씨앗, 다국적 기업과 국가는 씨앗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녹색혁명, 다수학, 우수개량종 등등의 미명하에 불임 씨앗을 심게 했습니다. 5개 글로벌 씨앗 회사가 전 세계 불임 씨앗의 70% 이상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토종 씨앗은 이제 5%에서 15%밖에 안 남았다고 추정됩니다. 농민이 씨를 받지 않고 모종을 사서 쓴 농사가 일반화된 지금의 농업은 지구 망조의 확실한 한계입니다. 비료도 쓰지 않고 돌려주기와 밭 일부의 휴경과 같은 전통 농사 방식을 따르는 토종 농사야말로 이산화탄소 제로 배출에 기여하는 농사입니다. 무엇보다도 기후재앙을 넘어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딸과 아들들에게 필요한 건 불임 씨앗이 아니라 어떤 악조건 기후 속에서도 수억 년의 진화 과정을 통해 발화력을 내재하고 있는 토종 씨앗입니다. 가베울은 이 토종 농사가 이어지게 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으로 토종 식당을 열었고 네이버 스토어에서 토종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고 토종식품 꾸러미를 합니다. 토종 텃밭을 운영하여 어느 정도 토종으로 자급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월 평균 66만 6천 원이라는 식비에 5%만 토종식품 구매에 사용해 주시고 여행할 때 가벼운 식당을 들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강진에 있습니다. 연 30만 원 구매 회원 800명 이상을 확보하지 않으면
최초의 토종식당 가배울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배울과 함께 해주셔서 가배울이 사회적 기업으로 뿌리내리게 되면 윤려의 공명으로 제2, 제3의 가배울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후재앙을 넘어서 살아가야 할 딸과 아들에게 물려줄 지유샘이 그만큼 더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토종 농사는 마고성의 지유샘입니다. 감사합니다.